안녕하십니까? 글로벌 EDC 유현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떨리네요. 아, 오늘은 최재분 교수님의 체인지 나인이라는 책으로 우리 아메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재분 교수님은 작년에 포노사피엔스란 책을 쓰셨는데요. 올해 체인지 나인이라는 책에서 마음의 표준, 사회 표준이 바뀌고 있다는 주제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오늘 이 책과 함께 아메이의 비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재분 교수님은 이분이세요.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체인지9 책 표준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작년에 쓰여진 이 포노사피엔스란 책에서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기보다 사람들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 핸드폰을 핸드폰을 인공장기처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인데 포노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전화기라고 부르면서 인간이 진화해서 지금의 세상의 문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에 이 포노사피엔스 책에도 나오지만요. 실제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이게 The Four라고 말하거든요. 이 책, The Four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이게 뉴욕 경영대학원 네, 스콧 갤러웨이라는 교수님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 제목은 The Four고요. 여기에 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란 이 네 개 회사가 이 스마트폰 베이스의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이 정말 인간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원래 공부라는 게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요즘에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공부를 하죠.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관계망도 실은 학연, 혈연, 지연 이게 정말 그 관계망인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아요 하트 보내주시면 아는 사람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살려면은 그 뭐 신세계백화점 가면 사야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바로 즉시 구매하죠. 그리고 예전에도 컴퓨터가 있어서 사실 인터넷이 다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24시간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대의 문명이 이 네 개 회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공기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을 이렇게 줄을 쫙 세워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쭉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존슨앤존슨만 생필품 만드는 회사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 베이스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라는 회사는 중국의 위챗이라는 걸 만든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랑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하니까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한 게임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게임으로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알리바바도 중국의 쇼핑몰이고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는 워렌 버핏이 만든 투자 회사인데 물론 스마트폰으로 잘 나가는 회사들에게 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10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갤럭시 폰이라기보다 여러분 이 구글의 그 서버를 구축하는 메모리, 페이스북의 그 많은 사진들을 이미지를 저장하는 메모리 이거 전부 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혁명은 포노사피엔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기업의 총 가치도 이 스마트폰 베이스의 회사들이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어, 정말 우리의 의식주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옷을 사려면 다 핸드폰 키시죠? 뭐 인스타에서 이렇게 검색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요즘에는 전부 다 인스타 가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옷 사시잖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그렇죠. 배달의 민족을 열어야죠. 아, 지금 코로나여서 어디 가서 밥도 못 먹는데 다 시켜서 드시고 계시죠? 우리 아메이 팀들이야 집에서 요리를 하지만 정말 다 배달시키고 있고요. 그렇죠. 집을 구하려고 할 때도 부동산 안 가고 일단은 스마트폰을 켜시죠. 그리고 요즘에 배송 어떻게 되시나요? 새벽 배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밤에 한 10시, 11시 주문하면은 아침 5시, 7시 사이에 다 집 앞에 와 있죠. 자, 이게 지금의 삶의 표준이라는 거,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목포는 아직 새벽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또 어떤 게 지금 바뀌었냐면 금융을 볼까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카카오뱅크는 은행 매장이 없죠. 예, 그렇죠. 지점이 없이 2년 만에 1,000만 명이 가입하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 업무의 표준은 스마트 뱅킹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 스마트 뱅킹 사용률이 80%에 이르고 있고요. 50대는 50%, 그다음 60대가 18.7%, 70대도 거의 6.3%. 자,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있는 은행의 지점의 90%를 문을 닫아도 은행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뱅크가 은행 매장이 없으면서도 지점이 없으면서도 지금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흐름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 애플도 애플페이라는 거, 자기네 그 애플 스토어에서 이렇게 돈 거래하는 거 애플페이로 해라. 그다음에 지금 페이스북이 20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인구가 쓰고 있는데 리브라라고 하는 이 페이스북의 머니, 페이스북에서 거래할 때 쓸 수 있는 머니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제발 좀 그만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 통화인 달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쓰는 게 리브라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 택시가 우버 직불 카드를 만들면서 우버 자동차 공유 시스템을 했는데 금융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뭐, 금융사 그런 의미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가 검색 포기했다는 소리 들으셨죠? 예? 그 무슨 말이냐고요? 예, 네이버가 지금 종합금융, 그러니까 그 많은 접속자들을 이용해서 보험, 또 이런 은행, 이런 업무들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네이버가 시중은행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보험사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방송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퇴근 후 7시 이후에 보고 있는 미디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57%가 유튜브를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KBS, MBC, SBS 이제 안 본다는 거죠. 자, 넷플릭스도 4.8%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여러분, 문명의 표준이 정말 지금은 이제 방송 그러면 예전에는 KBS, MBC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거기 아나운서 뭐 PD 되는 거 되게 어렵죠. 지금은 어때요? 그쪽에 돈이 없습니다. 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18년 100년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 시어스 백화점이 파산했습니다. 지금 롯데마트는 200개 매장을 접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57%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7조 771억 원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왕홍이라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중국은 지금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개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왕홍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 웨이야. 이 여자분이 이름이 웨이야고요. 이 남자분이 리자치인데요. 이분들이 그 화장품 판매를 엄청나게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방송을 보다가 저 마음에 든다 그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표준 쇼핑의 방식인데요. 이 왕홍과 왕홍의 이 웨이야가 우리나라 와서 진짜 그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2019년 3월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70개 브랜드가 참여해가지고 한국 브랜드 특별 방송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동시 접속 485만 명. 대박이죠. 485명이 접속해가지고 1초에 2만 개씩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이런 왕홍,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면서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식의 물건을 사려면 제품을 사려면 백화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11번가에 가서 산다든지 이런 게 지금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폰을 아무 때나 이렇게 보면서 방송을 볼 수 있는 이 지금 시대의 문명이 지금의 유통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게 교육이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음,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데인데요. 전 세계에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대학교예요. 이 학교는 입학하기 되게 힘듭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숙사에 다니면서 그 나라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에 가서 실습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대학인데 아주 인기가 높고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실제로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지만 잘 먹히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그런 경험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에콜 42는요,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교수님도 학비도 교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 혼자서 프로그램 짜는 연습을 하고 이수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콜 40일 이수했다 그러면요. 전 세계 IT 기업에서 그냥 픽업합니다.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혼자서 공부해갖고 저게 된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무크는 이거는 정말 그 공짜로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K무크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여기 되게 많이 조인되어 있고 학교들이 많이 조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교육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뭐 드론을 날리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내가 뭘 모르는데 좀 알고 싶다든지 이러면 선생님한테 안 매달리죠. 요즘 애들은 유튜브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시대의 교육인 거죠. 학교를 가야 되고 특별한 교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만 배울 수 있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능 그리고 대학교 이게 얼만큼 앞으로 계속 작동할지 진짜 물음표고요. 실제로 2018년 애플에서 뽑았던 그 기술자, 과학자들의 이 기술자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잘하신 프로그램 잘 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교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정말 9가지 비밀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막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은행 못 들어가겠네. 이제 은행 없어집니다. 예, 다 사이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학교도 막 저런 식으로 바뀌며 서울에 막 스카이 다녀야겠다. 막 이런 게 지금 안 맞아진다는 거죠. 그럼 방송국 들어가는 것도 뭐가 PD가 그럼 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포노사피엔스 문명 아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랄까? 기본적인 어떤 전제랄까? 그것에 대해서 최재분 교수님이 9가지의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바뀌어서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이 바뀐 세상의 룰, 그 바뀐 세상을 여는 열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고, 저는 이 열쇠들이, 이 코드들이 아메이 사업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어서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말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앞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9가지 코드를 정말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야, 저게. 그죠? 자,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뭐는 알고 있는데, 뭐는 몰라.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뭘 잘 모르지만, 면역에 대해서 내가 뭘 잘 모르지만, 만약에 면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나 몰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래, 유튜브 들어가서 좀 뒤지면 좀 많이 알 수 있어.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나는 몰라. 그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접속하면 알 수 있어. 자,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당장은 모르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뭔가 상상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어떤 크기, 그리고 정보 접근도,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게 막연히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그,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고려대학교의 비전공자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짜는 그런 동호회가 있어요. 그 동호회에 대학생 3명이 이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을 이렇게 알려주는 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왜 이걸 못 만들었냐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대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비게이션 같은 거 짜는 프로그램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입력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지금 내가 당장 이 코로나 동선 지도를 만들 순 없지만, 지도 만드는 만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대입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어디에 가면 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하룻밤 좀 새고, 여기저기 프로그램 가다가 맞추고 질병관리본부 가서 데이터 다운받고 뭐 이렇게 연동시키면 아 이거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지도 기반에서 보여줄 수 있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몰랐지만 어디에 가면 뭘 할 수 있고 뭘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 새고 이걸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있던 공무원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돈과 인력이 훨씬 풍부했지만 이분들의 생각의 기준은 달랐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확진자들의 동선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지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건 알고 있었을 거고, 아이디어 회의에서도 분명히 나왔을 건데, 왜 이걸 못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로세서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조달청에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거 입찰 봐야 되죠. 그다음에 하는 회사들 막 이렇게 모아야 되죠. 그다음에 뭐 프로세서 짜야 되고 프로그램비 내야 되고 사람 뭐 인력 부축 이러면은 몇 달 후에나 완성될 거니까 이게 지금 당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내려놓고 그냥 1번 확진자는 무슨 식당 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집에 갔다가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화살표로 있는 그 동선밖에 발표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이용하면 바로 만들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기준과 표준과 어디 가면 뭘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알고 있는 그런 세계랑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메타인지가 이 호모사피엔스 족들의 세상에서는 어디 가면 뭐 있어. 어디 가면 그냥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모르지만 알 수 있어. 라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의 한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은 모르지만. 자, 여러분, 그러면 상상력의 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소비자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아는 것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인공지능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면 이렇게 다르게 소비자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정말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 최고의 기획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카오예요. 지금 아메이는 카카오로 로그인 하시죠? 예, 그 복잡한 회원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알 수 없는 비밀번호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카카오 로그인 적용해 놓으면 계속 카카오로 접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 공유 같은 거 오면 그냥 바로 이 카카오톡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이번에 에이클릭스 장바구니 이 카카오톡에서 정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공자,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한테 그냥 니들이 맞춰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회사랑 연결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어라고 아는 거죠. 제가 아무리 분석이 참 감사한 건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이 카카오를 이용해서 아메이에 접속한다는 거 대단한 기획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코드는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경험 안에서 탄생하는데요. 이 상상력이 이 도를 지나칠 만큼 이 포노사피엔스 족들에게는 상상력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아시죠? 5월 달에 자기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 기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이 우주선 탔던 민간인 2분이 돌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앨런 머스크는 5살 때 꿈이 화성 정복이었대요. 근데 그게 지금의 시대에 이 스마트폰 베이스 이 문명 안에서 정말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분은 아예 그냥 우주에다가 막 인공위성을 막 엄청나게 한 달에 100개씩 쏴가지고 지금 인터넷망을 완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인터넷망 뭘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속도 빨리 가게 하는 거, 빠르게 해주는 거. 근데 이분은 그것 이상으로 지금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상을 했던 거, 또라이 같은 상상이었는데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무신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냐면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 이 창업자 조만호 대표는 1999년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동호회,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동호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2009년에 회원수 25만 명이 되면서 소셜 커머스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연간 총 거래액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 2조 2천억 원. 그래서 지금 10번째 유니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프리첼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동호회. 이런 동호회 만들어서 엄청 신발 사진을 올리다가 결국에 회원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신발 떼다 팔고요. 그리고 자기 브랜드 만들고요. 자기 회사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10번째 자산 가치 2조 2천억 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이 무신사 보면서 야, 저렇게 신발 사진 잔뜩 올리다가도 기업을 만들 수 있구나. 지금 진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코드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성, 그지 휴머니티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카톡방에서 대화하시다가 이런 이모티콘 오면 참 느낌이 어떻게 돼요? 증폭되죠. 아,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면 같이 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힘내라고 너는 내 보물이라고 막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힘들어하면 힘내라 하고 이렇게 화이팅도 해줄 수 있고 진짜 이런 그냥 말로 화이팅하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감과 댓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뭐 유튜브에 실시간 하면 막 댓글 달면서 막 같이 놀잖아요. 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정말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스마트폰 베이스의 포노사피엔스 문명 안에서는 오히려 더 정중하고 오히려 더 감성을 존중하고 오히려 더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런 게 더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댓글 남기 이러면 다 남잖아요. 다. 그리고 이 기록으로 다 남아요. 그래서 진짜 더 젠틀하게 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문명이에요. 어, 제가 아메이에서 정말 이 휴머니티를 생각하면요. 솔직히 저는 진짜 좀 캐시백도 좀 벌어보고 싶고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제가 이 아메이 우리 김일두 유다님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컴패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캐시백을 가지고 이 정말 너무 어려운 아이들인데요. 보물들이죠. 이 아이들을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팀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앨런 머스크가 난 화성을 정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선 쏘아서 우주인 갔다 오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만한 휴머니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랑 진짜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아고, 저희같이 이 작은 팀이 이렇게까지 후원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번에요, 11월 22일, 제가 이 랜선으로 제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스를 만날 거예요. 지금 이제 비전 트립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랜선으로 같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되고요. 저희 아들 데리고 가서 같이 통역하고 싶어서 제가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저희 김일대 대님 모시고 최초의 랜선 비전 트립 제가 다음에 이렇게 실황 중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휴머니티를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문명,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 이것은 더 정말 극대화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코드의 네 번째는 다양성인데요. 여러분 이게 BTS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BTS가 왜 다양성의 코드가 된 줄 아세요?
원래 가수가 되려면 PD들하고 잘 알고 방송국에서 떠야 돼요. 그런데 이 BTS가 세상에 뜬 건 뭐 때문에 떴죠? 그렇죠. 아미라고 하는 어떤 팬 조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가 어디서 활성화됐었냐면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통망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탑 아티스트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 굉장히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좀 뭐, 인맥 라인이 없어.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제시할 수 있고 펼쳐볼 수 있는 세상이고요. 여러분, 이 네이버 웹툰, 이거는 뭘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만화를 보지 않아요. 잘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이 웹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뒀어요.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 최고의 이 웹툰, 플랫폼이거든요. 사실 만화라 그러면 일본이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 사이버상에서 만화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0년 매출 9천억 원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지금 방문자가 월 6천만 명이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웹툰에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네이버 웹툰에 접속하고 있고요. 그거 한국말로 돼 있는데 여러분 다 번역이 됩니다. 지금 기업가치 5조 7천억 원입니다. 5조 7천억 원이 얼만큼이냐 하면 현대중공업이 5조 6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만화를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회사의 가치가 현대중공업보다 더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의 가치로 생각하면 현대중공업 저 다녀요. 그러면 현대 들어갔어. 막 이런데 네이버 웹툰에서 일해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또 뭐야? 만화 회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이 네이버 웹툰으로 더 많이 몰린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기존의 만화가로 등단을 하려면 그럼 잘 나가는 만화가 밑에서 도제로 막 그리고 또 출판사하고 잘 이렇게 돼야 되고 되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만화로 세상에 출사표 한번 내보겠다. 그러면 이런 데서 하는 그 콘테스트 이렇게 막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요. 그럴 때 출품하시면 되고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년에 만화 지망생으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5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 유명하신 만화 작가들도 이 네이버 웹툰에 자신의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굉장한 부를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측면에서는 아메이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메이는 6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이런 유통의 광고, 총판, 도매, 소매, 대형 할인 유통,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유통 방식에서 이걸 안 하고요. 60년 전부터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주고 이 소비자들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신 분에게 이 중간에 있는 유통비를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이런 방식이잖아요. 직접 내가 올려갖고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그죠? 그 좋아요 많이 받은 사람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광고비 돌려주잖아요. 딱 유튜브가 이거 아메이 따라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런 방식으로 60년 동안 다른 방식이죠. 기존에 있던 유통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어, 기존에 있던 거 익숙하신데 다양한 이 다른 방식 낯설어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BTS가 뜬 거 그거 변칙이에요? 아니죠. 유튜브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팬 조직에서 뜬 거죠. 웹툰에다가 내가 만화 올리면 반칙이에요? 아니죠. 네, 지금 생태계가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메이 너무 앞서서 이런 직거래 방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직거래 할 수 있다는 거. 이 안에 있는 이 유통비를 예전에는 이런 홈쇼핑, 인터넷 쇼핑,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서 가져가던 돈을 그리고 광고하고 예쁜 사람들이 갖고 가던 돈을 우리 뭐 지금 중국의 왕홍 같은 사람들 그렇게 광고해가지고 자기 방송하면서 막 물건 팔아서 광고비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아메이 제품 좋아요 누르고 광고비 받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죠?
실제로 지금은 홈쇼핑이 지금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봐요. 다 뭐 보고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 스마트폰. 네. 그래서 홈쇼핑 매출이 50% 이하로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뀐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순간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너무 앞서가는 컨셉을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지만 지금 너무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아니, 왕홍 같은 사람 개인 방송하면서 좋아요 받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데, 아메이 제품 좋다고 말해서 돈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포노사피엔스의 9가지 코드 중에 다섯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디지털 공간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모든 부는 디지털 공간으로 보인다. 여기 이게 당근마켓인데요. 여러분,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중고시장이란 뜻이에요. 당근, 이렇게 돼 있죠. 2019년에 거래액이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거는요, 6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거래하게 돼 있어요. 지금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5분의 1이 가입한 거예요. 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0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에도 영향받지 않고요.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많이들 쓰시죠? 이 동네에서 거래하시는 거. 원래 중고나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좀 무섭죠. 이렇게, 내가 돈을 보내는데, 사기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되게 사기 많이 당했다고 막 그랬는데, 이 당근마켓은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하는 거라서요. 직접 가서 가져오고, 직접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 되게 실패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실패율이라기보다 중고 시장에서 이렇게 돈 떼이고 못 받고 막 이랬던 것들, 그런 사기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요, 저의 아메가 생각나요. 제가 2009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메 시작했던 그 시절에 11월 달에, 2009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아메이는 아이패드와 카카오톡으로 만들어진 아메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아메이였어요. 근데 이게 11년이 지나서 지금 2020년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의 아메이는 지금 이게 뭐냐면, 그렇죠. 팀즈로 동시에 다 접속해서 같이 시스템 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장에 가서 우리 교육장 가서 같이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기술은 이미 다 있었는데 모두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았는데, 만나는 게 위험하니까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온택트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다 같이 접속해서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 북텔링도 원래는 만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팀즈로 했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뭐가 좋아요? 그렇죠. 팀즈로 접속하는 것도 동시에 시간을 맞춰서 접속해야 되지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24시간 아무 때나 누구든지, 그리고 다음 날에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시간, 공간, 지식의 동시성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진입했고, 저의 사업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진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노사피엔스 9가지 코드 중에 여섯 번째, 회복 탄력성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는 디지털 안에서 내 유튜브 영상 찍다가 아예 또 접을 수도 있고, 인스타 하다가 아예 또 안 맞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잘 돼서 이렇게 하다가 또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실패가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면은, 실패해서 얼른 배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하고, 이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좀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거 대표적인 회사가 지평 막걸리예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막걸리 회사인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 때 와가지고, 지금 이제 손자 때 와가지고 이 막걸리 좋아하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막 계속 추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시다가 사장님이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에다가 막걸리 맛 좀 봐주라고. 맛있냐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좀 달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막걸리가 자존심이 뭐냐면 도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 도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평 막걸리는 6도씨라고 하는 이 막걸리 도수를 5도씨로 떨어뜨리고요.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막걸리 드시고 막 어떻게 맛있어요? 좀 품평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를 어떤 광고 채널로 쓴 게 아니라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쓰면서 이 막걸리가 막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막 맛있다고, 달콤하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숙성시키는 시설도 더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그 도수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45명으로 늘고 2억에서 230억 매출을 올리는 가장 잘 팔리는 막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지키고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던 거 안 하고 막 얼른 이렇게 실패해서 얼른 바꾸면서 더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실패하면 막 도산하고 막 다시 회복하는 시간 많이 걸리고 막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잘 될 수 있는 포너 사피엔스 문명이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 아메이를 보면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보면요. 사실 아메이 그러면 가입해서 쓰세요. 가입 안 할래?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9월 22일 날 아메이가 굉장 카드를 딱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회원한테도 할인 쿠폰을 주겠다는 거예요. 5,000원, 아니 5%, 10%, 15%까지 할인해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냥 개안하게 정말 여기 전라도 사투리로 진짜 개안하게 진짜 개운하게 10만 원짜리 정기 구매하시면 아무거나 10만 원씩 사시면은 매달 구매하시면 5%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요. 5%, 6개월 지나면 10%, 또 6개월 지나면 15%까지 할인해주는 쿠폰을 카카오톡으로 팍팍팍 쏘겠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기존에 어떤 생각, 그거 아메는 회원가입하고 써야 되는데 회원가입 안 하고 이 장바구니로 정기 구매를 하시는 분에게는 필요한 것들 장바구니에 10만 원치 뭐 이번 달엔 치약 사고 그 다음 달엔 휴지 사도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정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15%까지 할인해줘요. 그래서 10만 원씩 정기 구매하시는 분이 2년 구매를 하시면 거의 30만 원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고요. 30만 원어치 뭐 아메에서 뭐 건강식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가입은 안 해. 그래서 막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30만 원짜리 장바구니 만드셔서 매달 뭐 더블엑스니 뭐 오메가3 이런 거 구매하시면은 2년 모으면요 진짜 8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유연함의 극을 보여주게 되지 정말 회복 탄력성의 극이다 이거는 정말 최대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부터거든요. 굉장한 사업하는데 굉장한 대전환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이 포노사피엔스 코드 일곱 번째는 실력인데요. 이게 정말 데이터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보람 튜브라는 게 있어요. 6살짜리 보람이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어필한 건데요. 2020년 7월 구독자가 2,570만 명이에요. 95%가 해외에서 보고 있는 건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37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그냥 평소에 그냥 한국 어린인데요. 그냥 삼촌이랑 노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뭐 짜장면도 먹고 뭐 놀러도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케이팝을 타고 한국 어린이가 노는 모습이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진짜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비교가 되는 게 KBS TV 이 공영방송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KBS TV 유치원의 시청률 0.2%에서 0.4%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차이 난다. 그죠? 진짜 보람 튜브는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거고 KBS TV 유치원은 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청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심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킬러 컨텐츠라는 거는 어
굉장히 다른 거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컨텐츠는 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2,570만 명이 보고 있는 컨텐츠가 정말 어필하는 컨텐츠라는 거죠. 겨우 그냥 꼬마가 살고 있는 모습인데도 이게 더 어필하고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정말 시장 전체가 전 세계라는 거죠. KBS TV 유치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8번은 팬덤이에요. 이게 뭐냐면 BTS를 띄운 건 BTS가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게 한 건 이 팬 조직이죠. 아미라고 하는 팬 조직인데요. 이 팬들이 정말 이 BTS의 그 정말 너무너무 그 초기 무명 때부터 정말 10시간씩 연습, 막 땀에 쩔어서 막 연습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부터 다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저렇게 애를 써가지고 나온 저 칼 군무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정말 그 노력의 과정, 피나는 노력의 과정을 함께 이렇게 보아온 팬 조직이 전 세계에 이 BTS 노래를 알린 거죠. 그래서 팬덤은요, 이게 광팬 조직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큰 권력입니다. 지금의 가장 큰 권력이고요. 이 팬덤이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그룹을 전 세계적인 비틀즈 다음으로 비틀즈가 다시 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큰 조직, 큰 아티스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도요. 김소희 대표가 만든 이 동대문 브랜드죠. 우리나라의 동대문에 있는 옷을 떼가지고 인스타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스타일란다도 2018년에 로레알에서 6천억 원에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소희 대표가 이렇게 가족 경영을 했는데 자기네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 스타일란다의 옷이나 메이크업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자기들이 계속 경영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품 브랜드에다가 이 회사를 넘긴 거는 이 팬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진정 어떤 비즈니스 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팬덤을 보호하고 팬덤과 함께 간다는 거죠. BTS도 뭐 상 받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홀리우드 배우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빨리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네 그 호텔에서 아미들하고 유튜브에서 막 같이 더 축하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팬을 지키고 가장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상을 받아도 항상 뭐 이렇게 우리 아미들에게 감사하고 아미들을 지지하는 노래를 만들고 우리를 키워주는데 아미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도 아미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응원하는 노래를 만들겠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미 얘기만 해요. 자기들 키워준 그 기획사 사장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자신을 키워준 팬덤을 향해서 정말 열렬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이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이 진정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9번째 코드도 진정성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시대라는 게 지금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렇죠.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사건, 인블리 사건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그 쇼핑몰인데 인블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잘 나가는 쇼핑몰인데 이 왼쪽에 계신 분이죠. 이분 인블리인데 호박즙에 이렇게 곰팡이가 폈다고 어떤 소비자가 이렇게 좀 컴플레인 한 거죠. 그랬으면 전체를 다 바꿔줬어야 됐는데, 죄송하다, 사과했어야 됐는데, 그냥 그 먹은 건 어쩔 수 없고, 그것만 바꿔주겠다, 남은 것만 바꿔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계기로 이 인블리에 불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올리면서, 이 쇼핑몰이 결국은 진짜 너무 이렇게 추락하게 된 사건이고요. 이 하늘 이분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이렇게 돈 뺏은 거, 막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식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했는지까지 다 알고 실제로 지금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 있는 것도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인블리는 또 이렇게 공급업체들한테 갑질한다. 막 이런까지 막 계속 이렇게 구설수에 휩쓸리는데 이게 전부 다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냐. 진짜 진정성 있게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들은 솔직히 광고는 연예인들 자기 안 쓰는 화장품도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근데 이 SNS는 뭐예요? 그 유명인이 아닌데 그 사람 진정성 때문에 이게 팔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써봤어. 진짜 해봤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손상을 입는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진영 같은 경우에 이 진정성으로 굉장히 좀 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했지만 자기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살아있네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고요. 또 이렇게 이 많은 이런 아티스트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고, 그런 게 또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걸그룹 만들 때도 니치 유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또 엄청나게 떴는데, 이것도 이런 걸 오디션 볼 때도 그런 아티스트의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겸손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게 자꾸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덕 있는 사람은 자꾸 노출이 되고요. 진짜 덕이 없고 뭔가 숨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어디선가 그게 제보가 들어요. 이렇게 파파라치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진짜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짜냐로 봤을 때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아메이는 정말 60년 동안 너무 진짜였어. 너무 진짜. 그래서 진짜 마케팅이 막 사람들이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이래도 제품이 좋아 이러죠. 그 제품이 왜 좋을까요? 음. 정말 이 세이퍼 초이스 마크는요. 여러분 진짜 이거 세제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아메이 뭐 듀시드랍스나 그 SA8이나 이런 그런 세탁 세제 이런 거 쓰시면 다 붙어 있는데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 환경보호국에서 준 인증 마크인데요. 모든 성분을 거기에 개미 눈물만큼 들어가 있는 성분도 다 오픈한 거예요. 공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화학을 만든 회사가 기준치 이하의 성분을 안 들어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진짜 기준치 이하도 다 공개해갖고 받아야 되는 이 세이퍼 초이스를 굳이 10,000원짜리 세제에 받아내서 유지비며 뭐며 엄청 돈이 드는데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전이라는 거 지금 최고의 키워드잖아요. 지금 안전하지 않은 거는 아무데도 안 가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안전하는 건 뭐예요? 비싼 거예요.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메이 세제 너무 싼데 이 안전이 60년 전부터 담보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영양제 뉴트리라이트 영양제 식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시중에 정말 그런 게 많아요. 뭐 식물로 만든 건데 흡수가 되게 잘 된대. 최고로 흡수가 잘 되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정말 그거 원료가 뭐예요? 유전자 조작 안 된 씨앗이에요? 그리고 자기 농장을 갖고 있어요? 유기농으로 농사 지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거고 우리 애들을 먹일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 씨앗에 이 식물로 만들어진 이 식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씨앗, 그리고 그것의 안전성, 그리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87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안전한 거죠. 정말 이거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안전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고요. 제가 이 아메이의 우리 회사의 스카이 이 청정기, 여러분 정말, 이거 필터 0.0024 마이크로미터? 이게 바이러스 크기보다 더 작다는 거 아니에요. 다 거른다는 거고요. 그런 걸 거르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거를 수 있는지를 다 실질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영국 알러지 재단에 여러 가지 109개를 다 거를 수 있는 유일한 청정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투명한 사회잖아요. 전부 다 가서 뒤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제가 쓸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광고비를 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김연아가 선전했어도 너무 잘 팔렸을 거야. 근데 김연아가 광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프링 이 정수기 지금 서울시 수돗물에서 유축 나와서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 그죠? 근데 이 정수기는 우리 이스프링은 안에 살균 램프가 있어요. 그리고 압축 카본 필터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살아있고요. 직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모듈이 있어서 언제 필터를 갈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이 안에 정말 전선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누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전되지 않게 전선 없이도 전기가 통하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이런 원래 지금과 같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잘 몰랐어도요. 안전이 너무 중요했고요. 왜 우리 가족이 쓸 거고 기왕에 돈 들여서 이런 거 장만할 거면 생필품이잖아요. 정말 생존품이고 지금 공기 안 좋고 물 안 좋고 이거 전부 다 공기 다 정말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2리터 마시는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게 이 공기인데 이런 거 케어 안 하고 정말 살고 있는 거 너무 용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진정성과 안전 그리고 탁월함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아메이. 쓰기만 해도 좋은데 이걸로 좋아요를 누르고 광고비를 받아올 수 있는 비즈니스 너무 탁월하지 않나요? 지금의 포노사피엔스 환경에서 가장 발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정수기를 100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청정기를 100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런 비즈니스라면 전 이 사업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아니죠. 모두 앱스토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광고하고 필요하신 분은 접속해서 구매하시면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이 정말 지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너무나 맞고 모든 사회가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이 시점에 가장 맞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했는데요. 자,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 우리가 와 있죠.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인스타에 들어가 있고 유튜브로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사는 남학에는 되게 많은 건물의 1층이 비고 있어요. 정말 임대 안 써져 있는 빌딩이 없는 것 같아. 다 비고 있어. 다 비고 있어.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걸까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걸까요? 그죠.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배달시키고 그렇게 비싸게 임대료를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디지털 경제인 거죠. 자, 이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죠. 여러분 꾹 눌러주죠.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남나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팔로우를 하고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트를 보내시고 정말 이 영상 좋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퍼날르시면서 그거 퍼날러 주는 나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메이는 좋아요를 누르고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매출, 내 광고로 인해서 생겨나는 매출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페이해주는 회사이고 심지어 지금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머니를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있나요? 지금 중국은 지금 스마트폰 문명에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말 12월에 화폐를 없앤다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암호화폐 기반으로 한 그렇죠. 디지털 경제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구걸 하려면 구걸 하시는 이 할아버지들도 QR코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현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 QR코드로 현금 보내달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존의 표준이 이동했습니다. 유통도, 금융도, 교육도, 너무 많은 의식주 모두 다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이 디지털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인공장기처럼 쓰는 포노사피엔스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표준도 포노사피엔스로 바뀌겠죠. 우리는 이미 이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 안에서 나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메 비즈니스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